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를 감동시킨 아리랑 노래. 그 노래를 부른 건 한국인이 아닌 미국의 10대 합창단이었습니다. 왜 하필 분단 국가의 노래냐며 항의하던 아이들이 아리랑을 부르며 무대 위에서 울음이 터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은 미국 ABC 방송국에서 단독 보도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난 여운이 남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레어 윌슨입니다. 시애틀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고등학생이죠. 음악을 좋아해서 학교 청소년 합창단에 들어간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소프라노 파트를 맡고 있고 언젠가는 브로드웨이 무대에 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방과 후 연습실에 모였습니다. 시애틀 청소년 합창단 NCC는 우리 지역에서 꽤 알려진 단체였죠. 지난 몇 년간 여러 콘서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저희는 그런 단체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슨 선생님이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앞에 서서 큰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합창단이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 평화 콘서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연습실 안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친구들 얼굴에 흥분이 가득했죠. 뉴욕 링컨 센터에서 열리는 큰 무대라고 하니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 지역 콘서트장에서만 공연하던 저희에게는 꿈 같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콘서트의 메인곡은 조금 특별해요. 한국의 전통 민요인 아리랑을 부르게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 노래일까요? 저희가 그동안 불러온 곡들은 대부분 서양의 클래식이나 현대곡들이었는데 갑자기 아시아의 민요를 부르게 된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에밀리슨 선생님이 악보를 나누어 주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리랑은 한국인들의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노래예요. 이별과 그리움의 정서가 담겨 있죠. 저는 친구 제시카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쟁 나라 노래를 왜 불러야 하지?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분단된 나라, 군사 충돌이 일어나는 곳이었죠. 뉴스에서 보던 긴장된 분위기와 미사일 발사 소식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런 나라의 노래를 평화 콘서트에서 부른다는 것이 저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악보를 보니 한글로 적힌 가사가 있었습니다. 발음도 어려워 보였고 멜로디는 우리가 평소 부르던 팝송이나 클래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단조의 구슬픈 선율이 이어지는 것이 마치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노래 정말 불러야 하나요? 저는 손을 들고 에밀리슨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약간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이죠, 클레어. 이 노래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 합창단이 굳이 한국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죠. 더구나 평화를 주제로 한 콘서트에서 분단 국가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모순처럼 느껴졌습니다. 연습실을 나서면서도 그 의문은 계속 저를 따라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도 머릿속에서는 아리랑이라는 낯선 제목이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 구슬픈 멜로디가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죠. 도대체 왜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숙제를 하려고 2층 제 방으로 올라갔는데 문득 다락방에서 뭔가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니 어머니가 오래된 상자들을 뒤지고 계셨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박스들과 낡은 가구들 사이에서 뭔가를 찾고 계시는 모습이었죠. 할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래전에 올려둔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할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전쟁 이야기는 거의 해주지 않으셨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며 뭔가 그리워하시는 모습을 봤지만 저는 그냥 나이 드신 분의 모습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이거네, 할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하시던 것들이야. 어머니가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훈장 몇 개와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낡아서 표지가 해진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수첩을 집어들었는데 첫 페이지에 할아버지의 흐릿한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영어로 적힌 글 사이사이에 이상한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오늘 에밀리슨 선생님이 말씀하신 아리랑이 떠올랐죠. 설마 이것이 그 노래와 관련이 있을까요? 엄마, 이게 뭐예요? 수첩을 들고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쓰시던 일기야. 전쟁 중에 들으신 노래를 적어두신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니 더 자세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멜로디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지금도 꿈속에서 들을 수 있다. 한국 군인들이 슬플 때, 집이 그리울 때 부르던 노래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그 노래를 들으셨다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거부감을 느꼈던 바로 그 아리랑을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정말 힘드셨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노래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실 때가 많으셨어. 깨어나서 그냥 창밖만 바라보시고 계시곤 했지. 저는 수첩을 더 넘겨봤습니다. 그들에게 그 노래가 정말 무엇을 의미했는지 내가 알 수 있을까? 내가 아는 것은 그 노래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뭔가를 담고 있다는 것뿐이다라고 할아버지가 적어두셨습니다. 그 순간 오늘 제가 느꼈던 거부감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그 노래가 단순한 외국 민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합창단 연습에 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연습실에 들어섰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고 난 후 아리랑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이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죠. 에밀리슨 선생님이 피아노 앞에 앉아 아리랑의 첫 소절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조의 구슬픈 선율이 연습실에 울려 퍼졌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30명의 단원들이 따라 부르려고 했지만 발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특히 받침이 있는 글자들은 혀가 꼬이는 것 같았죠. 제시카는 아예 포기한 듯 악보만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도 어색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테너 파트의 마이클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연습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죠. 평소에는 활기찬 우리 합창단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모든 게 어색하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제시카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노래가 아니야. 너무 낯선 것 같아. 제시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죠. 1시간 동안 연습했지만 발음은 여전히 서툴렀고 무엇보다 노래에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소리만 내는 것 같았어요. 연습이 끝나갈 무렵 에밀리슨 선생님이 피아노를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노래를 선택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연습실이 조용해졌죠. 몇 년 전에 저도 한국을 여행한 적이 있어요. 서울의 한 작은 찻집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 노래를 부르시는 걸 들었죠. 선생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리랑을 부르시는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노래가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모두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습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꼈죠. 그분이 말씀하시길 아리랑은 헤어짐과 그리움의 노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야 하는 아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요.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들으셨을까요? 전쟁터에서 고향을 그리워하시며 말입니다. 다음 연습날 에밀리슨 선생님이 연습실에 노트북과 스크린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앞에 서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연습에 앞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아리랑이 어떤 의미를 가진 노래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이산 가족 상봉 행사장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자막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 전쟁 때 헤어진 가족들이 60년 만에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80대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었죠. 그때 문이 열리면서 할머니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동생이라고 자막에 나왔어요. 누나. 그 남성이 할머니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도 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죠. 60년 만에 만나는 남매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습실이 조용해졌어요. 평소에 떠들던 친구들도 모두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살아있구나. 할머니가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6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상봉 장면도 나왔죠. 어린 시절 헤어진 부모님을 찾는 할아버지, 전쟁 중에 실종된 남편을 기다린 할머니, 모든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화면에서 낮은 목소리로 아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상봉한 가족들이 함께 부르는 아리랑이었어요. 이별의 아픔을 견뎌온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는 오늘 제가 처음 들었던 아리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오랜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다시 만난 기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할아버지도 한국 전쟁을 겪으셨고 그곳에서 이런 이별을 목격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시카가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상이 끝나고 에밀리슨 선생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분단된 나라예요. 이산 가족 상봉은 몇 년에 한 번씩만 열리죠. 많은 분들이 가족을 다시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시기도 해요. 연습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이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리랑은 바로 이런 마음을 담은 노래예요. 헤어짐의 아픔, 그리움,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희망이 모두 들어있죠. 저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리랑이 왜 평화 콘서트의 메인곡이 되었는지, 할아버지가 왜 그 노래를 잊지 못하셨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온 노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산 가족 상봉 영상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특히 60년 만에 만난 남매가 서로를 끌어안으며 우는 장면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조용히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건성으로 봤던 글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사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귀엔 늘 아리랑이 흘렀다. 잠들 때도 깨어날 때도 그 노래가 들려온다. 할아버지가 적어두신 이 문장을 읽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이런 말도 적혀 있었어요. 한국 군인들과 함께 부른 그 노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똑같았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연습용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일기에 적힌 아리랑 가사를 천천히 옮겨 적기 시작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혼자서 아리랑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와서 제 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처음에는 발음이 어색했지만 점점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가사를 부르면서 저는 할아버지가 느꼈을 마음을 상상해봤습니다. 전쟁터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합창단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다른 친구들은 아리랑을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발음도 서툴고 감정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었죠. 에밀리슨 선생님도 답답한 표정이셨습니다. 연습이 끝날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친구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이 노래가 이상했어요. 왜 우리가 한국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었거든요. 친구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시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할아버지 일기장에 아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거든요. 연습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건 단지 한국의 노래가 아니에요. 제 가족의 역사이기도 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준 노래예요. 헤어짐과 그리움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니까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노래를 들으며 평생을 사셨어요. 아마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에밀리슨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뉴욕 링컨센터 무대에 서는 날 말이에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긴장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정말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특히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 이후로는 모든 단원들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리허설을 위해 링컨 센터에 도착했을 때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바로 그 무대였죠. 객석에는 아직 관객들이 없었지만 빈 좌석들만 봐도 떨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합창단들이 함께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클레어, 긴장되지? 제시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히려 할아버지께 이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뻐. 저녁이 되어본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객석은 만석이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관객들이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며 마음이 더욱 뜨거워졌어요. 먼저 다른 나라 합창단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독일, 브라질, 일본 합창단, 모든 공연이 아름다웠지만 저는 우리 차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국 시애틀 청소년 합창단의 아리랑입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였어요. 30명의 단원들이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켜지자 관객석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슨 선생님이 지휘봉을 들어올리셨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죠.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들으셨던 그 아리랑,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사셨던 그 노래를 이제 저희가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두 마디는 약간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구절을 부를 때 저는 객석의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그분이 우리 노래를 들으며 감동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을 담아 불렀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객석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저희의 아리랑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분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까 눈물을 흘리시던 그 한국인 할아버지였습니다. 곧 다른 관객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죠. 전체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한국의 전통 노래를 이렇게 아름답게 불렀다는 것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드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올 때 그 한국인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희 손을 잡아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도 분명 하늘에서 저희 공연을 보고 계셨을 거예요. 공연이 끝나고 이틀 후 시애틀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 평화 콘서트에서 화제가 된 저희 공연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뉴욕 링컨 센터에서 열린 국제 평화 콘서트에서 한국의 아리랑을 불러 큰 화제가 된 시애틀 청소년 합창단을 모셨습니다. 기자 아주머니가 환한 미소로 저희를 소개해 주셨어요. 카메라 앞에 서니 긴장이 되었지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클레어 양 처음에 아리랑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미국 합창단이 한국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의문이었거든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거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아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 한국 군인들과 함께 아리랑을 부르셨대요. 그 노래가 평생 할아버지를 따라다녔다고 일기에 적어두셨거든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지 한민족의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요. 헤어짐과 그리움은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니까요. 전쟁을 겪은 사람들,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모두의 마음이 담긴 노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네요. 공연 후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한국에서 오신 할아버지 한 분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우리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다고요. 정말 뿌듯했어요. 에밀리슨 선생님도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이들이 진심을 담아 부른 아리랑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인터뷰가 끝난 후 며칠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인터뷰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한국 커뮤니티에 소개된 거예요. 한국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컴퓨터로 댓글들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고향의 노래를 미국 아이들이 불러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전통 노래를 이렇게 아름답게 불러줘서 고맙다. 우리 아이들도 아리랑을 배우고 싶어 한다. 이런 댓글들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저희가 부른 아리랑이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 것 같았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었어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분이 쓴 글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전쟁에 참전했는데 평생 아리랑을 흥얼거리셨다고 하더군요. 그분도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그 글들이 완전히 다르게 읽혔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그 노래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가 되었습니다. 졸업을 위한 최종 에세이 주제를 정해야 하는 시기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미래의 직업이나 꿈에 대해 쓰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에 정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랑과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죠. 선생님께 에세이 주제를 제출할 때 조금 망설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너무 무겁고 진부한 주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였어요. 아리랑과 전쟁의 기억,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 이것이 제 에세이 제목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 정말 열심히 썼어요. 할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읽고 에밀리슨 선생님과도 긴 대화를 나누며 그때의 감정들을 되살려냈습니다. 졸업식 전주에 열린 에세이 발표회에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할아버지와 아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곧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리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멀고 낯선 나라의 노래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노래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분들이 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시면서 그곳에서 아리랑을 들으셨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인간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노래를 평생 잊지 못하셨죠.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멜로디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던 할아버지의 말씀을요. 강당 여기저기서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어요. 나는 노래를 통해 가족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아리랑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의 노래가 아닙니다. 할아버지와 저를 이어주는 다리이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노래입니다. 에세이 발표가 끝나자 강당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며칠 후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애틀의 한국문화원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에세이와 아리랑 공연 이야기가 한국 커뮤니티에 알려져서 미국과 한국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합창 교류 행사를 제안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슨 선생님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한국에서 온 청소년 합창단과 함께 아리랑을 부르게 될 거라고 하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실까요?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들으셨던 그 아리랑이 이제 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아리랑을 불러봤습니다. 이제 그 노래는 제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처럼 평생 저와 함께할 멜로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노래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리랑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이고 서로 다른 문화를 하나로 묶어주는 마음의 언어였어요. 오늘 우리는 아리랑을 통해 한 소녀가 전쟁의 기억과 평화의 의미를 깨닫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노래 하나가 마음을 잇고 세대를 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